마녀체력을 쓴 작가고요. 두 번째 책으로는 많이 엄마를 썼고, 요즘 최근에 걷기의 말들을 써서 편집자였지만, 본업은 편집자였지만, 그래서 이런 책방이나 도서관 가면 아주 좋아하고요. 어쩌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평생을 웅크리며 살았을 인생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운동으로 눈이 트여서 전혀 이렇게 논산도 왔다 갔다, 그죠? 아니면 저 밑에 남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한 작가 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곳 어쩌다 한 책에는 저희 논산에서 처음 이제 함께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독서 모임 워크워크 회원분들도 나와 계시고요. 저쪽 전주에서도 한 분이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셨고요. 예, 다양한 곳에서 이 논산으로 오셔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저희 모임 회원분들이 주신 이 리뷰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그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 죄송한데 혹시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에 바람이 좀 많이 와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주셨던 이 리뷰 중에 한 가지가요. 걸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시선을 똑바로 바른 자세를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에 신경 쓰며 걷는 것을 보니 자기계발서가 확실합니다. 걷기는 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 당장 가능하고 서로 공감 또한 바로 가능한 종목이라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단언컨대 걷는다는 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멜랑콜리할 때 걷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을 바람이 하고 햇빛이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많아요. 나가서 걷기만 하면 되죠. 작가님을 통해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소환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만 이렇게 리뷰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남겨주신 분 여기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리뷰 속에서 제가 봤던 이렇게 좀 반짝였던 글은 걷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을 바람이 하고 햇빛이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라는 구절이 전 참 좋았어요. 아마 작가님도 그런 위로와 공감을 이 책에 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작가님이 이 걷기의 말들 쓰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네. 그리고 나에게 걷기란 무엇인지 네.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마녀체력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걷기부터 하지 않고 철인삼종이라는 어마무시한 운동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철인삼종의 그 아시죠? 뭐뭐 하는지 그 오픈워터에서 1.5km 수영을 하고 나와서 자전거로 갈아타고 40km를 달린 다음에 운동화로 갈아 신고 10km를 달리는 그걸 3시간 반 안에 하는 운동을 저는 한 10년, 15년 이제 해온 사람이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십몇 년 하면서 억지로 해왔지만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해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일반인들한테 철인삼종 해볼래 이러면 미쳤냐 소리가 바로 나올 만큼, 그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하는 그 3가지 운동이 알고 보면 다 기본이 걷기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달리기는 빨리 걷는 거고, 그죠? 왜 빨리 막 이렇게 걸으면 달리기가 되는 거고, 물에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수영이고, 안장 위에서 페달질 하면서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이클링이고, 결국은 모든 운동의 기본은 걷기구나. 그럼 나 걷기 잘하나? 그리고 사실 이제 걷기를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걷기를 잘해야 그게 다른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도 훨씬 쉽고, 또 다른 그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걷기를 여러분들한테 더 전파를 하는 게 더 우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세랑 작가의 제가 문장을 이렇게 따왔잖아요. 그 제가 잠깐 읽을게요. 문장 아이고 뭐 어떻게 막 돈이 막 거기 예 정세랑 씨의 그게 뭐냐면 당장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도해 볼 만하다. 이 문장이 저는 딱 걷기 말 때 쓰면서 이 문장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걷기 질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걷고 달리고 이렇게 하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질리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걷는 데에 재능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걷기의 말들이 제가 다음 이제 세 번째 책으로 쓰기엔 딱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걷기의 말들 책이 되게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 책 겉모습만 보면은 되게 가벼운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읽어보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인용된 책의 문구들이랄지 또 작가님의 삶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걷기의 말들을 쭉 읽다 보면은 작가님하고 되게 친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일상이든 삶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함과 유대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감인데요. 몸을 움직인다는 것, 걷는다는 게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데 작가님 책을 통해 엉덩이에 힘주고 나가게 되어 마녀 체력보다 더 에너지 넘치는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부록처럼 써있는 책들을 쌓아놓고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혹시 후기 적어주신 분 계신가요? 네, 저 독자님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또 마녀 체력, 마녀 엄마를 다 읽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애정 넘치게 이 책을 읽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리뷰를 또 보면서는 이 작가님이 사실은 의도한 바도 있으시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생된 작가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예찬하시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쓰신 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책의 성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딘가에다 썼지만 이 책이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에세이 같잖아요. 그냥 뭐 걷기에 대한 말들의 에세이인데 저는 여기에다 5가지의 성격을 부여했거든요. 사실 쓰면서 뭐냐면 에세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저의 사생활이라든가 저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에세이가 맞고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그 에세이와 자기계발서를 구분하는 그 방법. 그냥 재밌네 그러고 휙 집어던지면 에세이. 나 갑자기 좀 걸어보고 싶은데 막 운동화 어딨지? 하고 이렇게 뭔가 하고 싶도록 만들면 자기계발서. 근데 그거 2가지 성격 외에도 저는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다른 책도 읽고 싶어요라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들에서 문장을 100개를 뽑아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이 책도 한번 읽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평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0권의 책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미니 씨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저의 그 개인적인 얘기를 쓴 것 같지만 일부러 이 책에는 어떤 삶과 죽음, 인생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어떤 선의, 남과의 배려, 인간관계 이런 얘기들 위주로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타포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걷기가 인간의 그냥 걷는 질리지 않는 어떤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머리말에도 썼듯이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한 질문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엔 3발로 걷는 게 뭐냐 할 때 그 대답은 인간이었잖아요. 결국 걷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인간의 어떤 삶,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내 살 길을 살다가 어디가 종착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 삶을 대신하는 어떤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한 걷기의 말들을 썼다면 이 걷기와 관련된 이 삶과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어떤 이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죽음까지도 이렇게 한번 아우르는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녀 체력이 체력에 관련된 얘기라면 마녀 엄마는 육아에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사실 걷기의 말들은 걷기라기보다는 약간 인생에 관련된 얘기다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책을 쭉 보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제가 약간의 흐름을 담았어요. 그냥 막 100개를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는 좀 되게 활발하고 활기차고 이렇게 어떤 인간의 삶처럼 태어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노후,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의 이렇게 흐름을 좀 담은 느낌도 들고요. 아까 자기계발서 에세이, 서평집, 그다음에 삶과 죽음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문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책을 보시면 제가 보물찾기를 해놨어요. 뭐냐면 아이콘이 이렇게 맞아요. 뭐 하나 위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행지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두 발로만 걸어갔던 여행지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즐기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10군데를 소개했거든요. 외국도 있고 국내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여행서로 읽어도 좋겠다 해서 그 5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아이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이 아이콘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읽으셨던 분들 혹시 눈치 채셨나요? 너무 못 채셨죠. 저도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또 특이한 점이 여기 이 왼쪽 페이지에는 이 다양한 인용구들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빽빽하게 이제 에세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용구가 문학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악, 노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분의 어떤 삶의 패러다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래서 제가 이 좋아했던 또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아이콘이 있네요. 윤광준 선생님의 신미한 수업. 나는 미술관에서 나올 때마다 다리가 아프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림을 보게 되면 진이 빠질 만큼 이리저리 걷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걷는다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신미한 미술 그리고 예술에 관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그 점은 제가 아마 편집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편집자가 쓴 소설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네. 그 뭐죠? 여름은 그곳에 오래 남은가요? 네. 제가 이제 나이 들면 저도 책 제목이 약간 헷갈려서 이 마녀체를 이렇게 짧게 지어야 돼요. 네, 그 마사시의 그죠? 잠깐만요, 제가 찾을게요. 근데 이거를 페이지를 네. 다 외우고 계신 것도 네, 정말 여기. 놀랍네요. 마스이의 마사시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 역시 편집자가 소설을 쓴 책이에요. 별로 이름 없이 잘 안 팔리다가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에도 원래는 도서관 건축에 관련된 얘기지만 뭐 미술, 음악, 뭐 요리 이렇게 모든 그 방면의 그 문화들이 망라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편집자들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고 쓰고 그제 편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방면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책을 쓴 사람과의 대화도 되고 책 교정도 보고 원고를 판단도 하고 이렇게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는 책 읽고 영화 보고 뭐 드라마도 아까 우리 오면서 드라마 얘기도 많이 했는데 드라마도 보고 저는 미술관도 한 달에 한 3군데 정도를 가고 그 어떤 심미적인 어떤 수준을 올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세 권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일단은 책을 많이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제가 출판 편집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영화라든가 뭐 그 미술이라든가 뭐 건축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책에는 그래서 더 체력과 육아에서 벗어나 더 마음껏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쓰고 싶은 얘기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느낌에는 이렇게 뭔가 점점 내가 그려왔던 어떤 한정들을 벗어나고 계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녀 체력에서 어떤 벗어났던 한정, 그리고 마녀 엄마로서 사실 엄마로서 해방되는 책이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걷기의 말들에선 더 자유로워지시고, 그래서 다음 책은 또 어떤 책을 쓰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한 권은 지금 네. 이제 편집 중이고요. 그것은 공저를 해봤어요. 이제 약간 제가 딱 관심 있는 분야가 한 6개쯤 되더라고요. 이제 6권쯤 쓰고 나서는 더 이상 책을 안 쓸 생각인데 이제 3개 됐죠. 3개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여성과 일에 관련된 얘기를 쓰고 싶은데 그거는 저 혼자서는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일 쪽으로 굉장히 유능한 그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는 이제 아이 없이 일 쪽으로 매진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 재밌겠다 해서 그런 공저 책이 하나 또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 얘기를 좀 쓰고 싶어요. 이제 저는 일찌감치 노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준비를 40대부터 사실 저는 50, 60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40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저는 즐기면서 40대를 살았어요. 그냥 저는 즐기기 위해서 40대를 살았을 뿐인데 힘들어서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나 행복한 50대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럼 50대부터 지금 50대를 재밌게 살면서 준비를 하면 나한테는 또 너무나 좋은 60대, 70대가 오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후에 나올 책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40대 여성들이 뭐 근육 연금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맞아요. 들수록 근육을 연금처럼 들어야 된다. 돈 통장의 연금이 아니라 근육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음 리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리뷰에서는 작가님께서 읽고 행동하면 자기계발서라고 하셨는데 운동을 미루던 저에게는 이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체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40대도 결코 늦지 않았다를 몸소 보여주셔서 나아지고 싶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읽으면 걷고 싶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죠. 게으름병 도질 때마다 두고두고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걷는다는 일상의 행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분 혹시 만두님이신데요. 저희 독서 모임에 만두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만두랑 찐빵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한가득 또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는 길에 이렇게 서울에서 논산까지 KTX를 타고 왔는데요. 작가님은 논산이 초행이셨어요. 그리고 사실 충남도 낯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완전 서울 여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3대. 네, 3대. 네, 찐 서울 여자. 그런데다가 일도 서울에서 하고 그래서 서울 경기 중심으로 삶을 주로 사셨는데 최근에 제가 논산에 내려온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런데 논산에 내려오기 전에 좀 고민이 있을 때 적극 내려가라고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컬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삶을 꾸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상하죠. 서울 사람이고 기차죠. 기차도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 경주 올 때 처음 타봤고 모든 친척이 다 서울에 살고 시골이라는 건 아예 제 그 행동 반경에 없었고 이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언젠가부터 운동을 하기 전이었는데 그 땅과 초록이 저를 잡아당겼다는, 그러니까 몸이 막 소진되고 그때 몸이 안 좋고 뭐 그 서울살이가 되게 힘들고 이럴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땅을 사야 되겠다. 근데 제가 돈이 많고 막 이렇게 여유가 뭐 아파트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땅 살 생각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마녀 엄마에 제가 썼을 거예요.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왜냐면 너무 없이 시작해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는 바람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 집 사면 이사 다시는 안 간다 라는 결심을 해서 지금 그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아무튼 샀고 19년 살고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돈 벌긴 글른 거죠. 왜냐면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녀야 그게 돈을 버는데 저는 아예 난 이사는 안 하고 난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19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때가 아니라 아파트 살기 전에, 그러니까 막 전세를 전전하면서 살 때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도 없는데 집두절도 없으면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뭔가 투기 목적으로 샀으면 이게 막 이렇게 비싸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것도 너무나 돈과는 관계없는 게 반이 나라 땅이에요. 제가 산 땅이 요만한 집이 하나 있는데 반이 나라 땅이기 때문에 제가 세금은 내지만 모르거나 남한테 팔기도 애매하고 그런 땅을 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나라 땅이든 뭐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땅을 먼저 사고 주말마다 집도 없는데 거기를 그 농막에 가서 주말마다 이렇게 지내다 오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땅이 저를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그리고 한 8년을 이렇게 주말마다 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어지고 이럴 때 제가 그 집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셔서 그 농막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덧대서 이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셨고, 저희 시아버지도 여생을 보내셨고 지금 시어머니가 83, 4 되셨는데 그 집에서 또 혼자 살고 계시고, 그 저희가 고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시댁을. 그리고 저는 이제 저랑 남편도 은퇴하면 그 집에 가서 살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미 그게 이제 경기도 쪽인데 제가 이렇게 서울이 아닌 데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이제 30대부터 감지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서울 경기도 밖을 나갈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런데 마녀 체력을 내면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 이런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북토크를 한 거예요. 그때도 아마 어쩌다 산책이 있었다면 제가 왔을 텐데. 그래서 지방 곳곳을 정말 저도 슈트케이스 하나 들고 제가 또 어마어마한 길치거든요. 근데 체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만. 그래서 카카오 뭐 안 되는 데는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서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마녀 엄마 때도 했고 마녀 체력 때도 그렇게 해서 가고 오고 한 도서관이나 책방이 한 70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좋은 그 지방도 많고 너무나 좋은 데다 책방을 이렇게 내시고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게 서울에서만 살 게 아니라 나는 그 경기도에서만도 살 게 아니라 거기로 나중에 적을 옮기긴 하겠지만 나중에 통영 가서도 좀 한 2년 살고 강진에 가서도 2년 살고, 우리나라 이렇게 예쁘고 좋은데 내가 왜 남은 생을 서울에서만 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튼 아까 여기 주인장님은 막 시골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죠. 논산 처음 오는데 이렇게 오게 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단순히 한 군데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옮겨 다니면서 살아도 좋고, 또 저는 지방 진작 논산에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제가 권한 이유가,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제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창원이나 뭐 부산이나 아까 강진이나.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50대 중반을 달리는 지금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으나 훨씬 더 삶의 그 질이 높아요. 그건 아주 확실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 뭔가 그 지방이 주는 어떤 그 여유가 있고 꼭 그 서울에서 그 대도시에서 각박하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한 번 또 살다 보면 용기가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게 저희 40, 50, 60 이런 연령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책이 다른 책이 있어요. 제가 걷기의 말들도 이렇게 세워놓느라 잠깐 쓰러지는 소리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마 유유출판사 사장님도 아마 나중에 이걸 보실 텐데 왜 우리 책은 없나 이렇게 섭섭하실 것 같아서 걸어놨어요.